아동복지론 중에서 아동의 개념과 권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아동과 사회환경이에요. 아동이 과연 사회환경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한테 아동이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이라는 말에 대응해서 사용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이런 심심의 성장 발달 시기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성장했어요. 그렇죠? 더 성장하기는 힘들고 예방하는 거죠. 그죠? 예방. 근데 우리 이런 아동들은요, 항상 성장 발달 그런 시기에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이제 하나밖에 안 주셔서, 우리 영희 아들도 있지만 하나밖에 안 주셔서 매일 그냥 어렸을 때부터요 메이커만 입혔어요. 메이커만 입히면 그 다음에는 이사장님 옷이 안 맞아요. 그런 성장 발달에 대한 저도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유아교육자 했으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성장 발달이 아주 왕성할 때는 절대로 옷을 사 입히면 안 돼요. 얻어 입혀야 돼. 얻어 입히면 그게 실속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항상 미성숙이에요. 또 미완전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18살. 18세 미만인 사람이 뭐예요? 아동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나와 있어요. 18세 미만인 사람이 아동이다. 그 다음에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개념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이라는 말에 대응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심심의 성장 발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는 이제 육체적인 성장 발달이지만 지금은 이제 심심의 그 성장 발달 시기에 있는 자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항상 미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미완전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말하자면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뭐예요? 아동이다. 이렇게. 그다음 특성이 있습니다. 아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의존해요.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의존. 우리가 우리가 신체적이고 지적이고 사회적 발달은요, 타인의 사랑이나 관심 또는 보호에 의존해요. 아동들이 보면 뭐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뭐예요? 사탕 하나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 그죠? 예.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유아교육 졸업하고 유치원에서 23년 있었어요. 이사장님, 제가 어린이들 0세에서 6세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얼마나 맞출까요? 얼마나 맞출 것 같아요? 이름이 아니라 나이. 예, 나이를 제가 맞춰요. 얼마나 맞출 것 같아요? 거의 한 190%. 예, 맞습니다. 부총장님 말씀대로 거의 90%는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나이를 맞추니까 저 사람 남 처음 봤는데 내 나이를 어떻게 알을까? 그러면서 좋아해요. 예, 그건 뭐예요? 얘네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죠? 아동들은요. 예,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알면 더 좋아하지만 이름은 알기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사탕 하나 줘. 근데 어떤 아이는 금방 받아 먹지만 어떤 아이는 안 받아 먹어요. 왜요? 의심하는 거죠. 그죠? 예, 엄마가 아무거나 받아 먹지 말래 했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요, 그 시기에 굉장히 의존하면서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숙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알맞는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활동 방식 및 가치에 관한 학습의 기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4살 때 보면은 기능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3살짜리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까지 가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성숙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행동 방식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살짜리 버릇이 8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몬테소리를 강의하면서 항상 그래요. 너희들은 정말 신발이라도 똑바로 놓게 만들어라. 신발이라도. 그죠? 예. 저희 아들이 몬테소리를 했어요. 그때는 할 때는 어려웠죠. 그죠?
근데 일본에 왔을 때 대학에 입학을 하고서 딱 갔는데 거기는 일본 왔을 때 대학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요 전부 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왜? 우리가 신발을 이렇게 벗으면 그 일본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그게 왜냐면 나갈 때 그대로 신고 나가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엎드려서 그게 이제 상대방의 배려거든요. 배려. 근데 우리나라는 몸이 안 뱄어요. 이게 뭐냐면 행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것이 아주 몸에 뱄어요. 몬테소리를 했지만 제가 신발만 돌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 아들들도 지금 요새 제가 막 계속 훈련해요. 안 돌려놔요. 죽어도 안 돌려놔요. 그냥 들어가요. 밥 먹으러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신발 벗어놓고. 근데 돌려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대로 신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우리 아동의 그런 특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양말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해요.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왕자님들을 좀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양말 벗어서 세탁기에 죽어도 안 넣어요. 그죠? 안 넣고 뭐예요?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엄마나 여자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못 살아요. 예? 그렇잖아요. 문화생활이 틀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 대신 그 벗어서 그대로 그것도 벗은 대로 그대로 넣잖아요. 세탁기에 넣어도 그거를 뒤집어서 뭐예요? 응? 겉이 보이게 집어넣으면 엄마가 세탁하고 나서 널기도 참 좋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동 방식은요 정말 아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그 말이 저는 아주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엄마 그 몬테소리 나 할 때는 어려웠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자기가 화장실 청소 안 하니까. 예. 자기 룸메트에서 자기만 화장실 청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이때 아동 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은요. 우리가 소련 사람들이 기계 체조할 때 몇 살부터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3살. 우리나라 나이로 3살, 4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도 기계 체조했어요. 예, 제가 공주사대부속 나왔는데 거기서 육성회에서 그 기계 체조부를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10명, 남자 10명, 20명이 배웠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웠는데 저 지금은 안 되죠. 그전엔 장대를 10단을 넘었어요. 예. 그리고 졸업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 운동이. 그래서 발레를 조금 했어요. 발레, 히거, 롱 이런 거 굉장히 스케이팅 잘 타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뭘 했냐면 태권도. 여자가 태권도 제 구단이에요. 제가 이 사장님 구단이에요. 저한테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숙자복지를 250명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감이 안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요 꼭 3살, 4살 때. 예. 저희 아들도 4살 때 이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안 가르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 아들 다른 데 보내지 말고 피아노 학원 하면서 아들 데리고 있어. 그래갖고 제가 피아노 학원을 좀 했는데 그때 얘가 이제 그런 끼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가지고 저녁에 다 학생들 다 하고 나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필 노래를 막 피아노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나온 우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승면이를 한번 피아노 가르칠까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 우리 아들 잡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근데 끼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것도요 그냥 피아노 두고 하지도 않고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하여간 바이엘, 상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30, 50 막 이렇게 마치고 갔는데 하나님은요 준비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도 충암교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동부에서 11시 메인 반주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얘가 이제 일본 말을 저기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를 나갔어요. 그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승민아 너 이거 우리 메인 파이프 오르간을 좀 한번 쳐볼래? 그러더니 치니까 너 내가 용돈 50만 원씩 줄 테니까 11시 메인 그 피아노를 쳐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르간 치고 일본 목사님이 50만 원씩 그렇게 용돈도 주고 그래서 하긴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것도 부족해서 또 그 뭐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그 선교단 만들어 지가 리더싱을 했어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용돈 많이 받고 행복하게 제가 우리 아들 뭐 자랑하게 됐는데요. 지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악기라는 건 못 다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막 지금도 독일 가서도 거기는 음악의 나라잖아요. 지가 전공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매일 그 오페라당에 가서 그거 음악이나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아동입니다. 아동과 사회 환경 중에서 민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하고 감정이 매우 예민해요. 그죠? 예민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욕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생리적 욕구가 있고 인격적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먹는 거, 갈증, 호흡, 수면, 휴식, 배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 욕구는 애정을 구해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틈에 끼고자 하기도 하고 인정받고자 하며 경험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적응은 어느 정도냐면요. 사회적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 이웃, 학교, 이런 직업 집단이라든지 그런 단계적 보호와 양육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사회 환경과 아동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과 환경 중에서 특별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어요. 저출산.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나라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출산. 그죠? 네, 저도 한 사람만 나오면 영양제를 맞춰줬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저는 딸을 낳기 굉장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낳았는데요. 이게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지원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꼭 필요한데 우리 저출산 이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집도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휴가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동 양육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주로 주양육자의 그런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근로활동의 확대. 여성들은 못 다니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결혼하면 뭐예요? 육아 때문에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로 특별히 이제 저출산이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더 좀 해결 문제가 된다면 저출산이나 이런 아동 양육의 어려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형태가 있어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우리가 지금은 1인 가구의 증가가 많이 있죠. 그죠? 삼촌, 이모가 없어졌어요. 예, 저는 그 전에 이모가 얼마나 잘해주고. 예, 이모가요. 저 이모가 이때 그 피아노 학교 나와가지고 바인바하라는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 가면서 저희 아들한테 승민아 너는 피아노 잘 치니까 이모가 이거 줄게.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그거를 주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제가 피아노 학원 하면서 저희 남편이 부도를 내가지고 그거를 팔게 된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 뭐 피아노 있는 것도 다 팔았는데, 근데 저희가 바인바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예, 우리나라 이런 저기는요, 영창 피아노 뭐 이런 것들은 팔면 80만, 100만 원 줘야 많이 준 거니까 많이 받는데, 이거는 제가 얼마를 받았냐면 88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예, 880만 원, 거의 1000만 원 꼴이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우리 이모가 주고 왔는데 내가 이걸 팔게 돼서 너무, 그때 제가 엉엉울어서 그걸 안 팔으면 안 됐을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끝까지 그걸 좀 쳤으면 좋은데, 그래도 지금은 걔가 쳤던 피아노가 우리 지금 노화곡전까지 내가 끌고 왔어. 우리 한국에 와서 네가 또 칠려면 쳐라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비싼 피아노를 몰랐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모, 삼촌 이런 것들이 가족 형태가 다양화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소가족제가 돼가지고 1인 1가구가 증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 기능의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가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부모 가구, 또 다문화 가구, 이런 가족들의 증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 환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왜?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한 사람이 한 아들 하나 딸 하나니까 공주 왕자. 너무 버릇이 없어요. 너무 버릇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하면서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냥 그래요. 이제 아동학대나 그런 결식, 그 스마트폰 중독이 아주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은 3살, 4살도요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와, 나 말도 못했어요. 저희 조카가 지금 3살짜리 있어요. 얘가 이제 쌍둥이거든요. 다문화 결혼을 해가지고 필리핀 와이프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더라고요. 근데 쌍둥이 낳는 것도 좋아요. 근데 돌이 됐어요. 돌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모니까 뭐라도 좀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 여동생이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걔 이 1살짜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할머니 빨리 와. 내 생일이야. 빨리 와. 자기 생일이라고 빨리 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110만 원 한 돈에. 그래가지고 그전 같았으면 한 돈 해줬죠. 근데 또 쌍둥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 그냥 반 돈씩 해서 거의 100만 원을 들여서 금반지 반 돈을 갖다 줬는데, 걔네들이요 지금 3살이 됐는데 완전히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게임을 잘한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사회 환경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동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과 사회 환경 중에서 지역 사회와 교육 환경의 변화예요. 요새는 어떻게 변하냐면 자녀 돌봄으로 변하죠. 예, 그래서 맞벌이 부부와 핵가족 등의 그런 돌봄 공백의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교육교사 자격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돌봄으로 쓴다 그래요. 아예 면접도 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분담한 것과 건강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거죠, 나라에서는요. 그 다음에 가족의 역량은 우리가 한부모나 다문화 가족이나 자녀 양육 그런 역량 부족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이 미달이 돼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노화복지원에서 다문화 복지봉사에 우리 옹소명 목사님 대표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모이면 와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들 보면 그 다문화 아이들이요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미숙달도 아니고 근데도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개인지도. 그래서 제가 그거에는 홈스타디가 제일 좋다.